아까도 얘기한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. 이건 파란색으로 쓴 건데,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운영해 봤더니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? 이런 걸 할지, 다중지원팀 구성을 하게 된 배경, 구성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한번 얘기를 해보란다 할지,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사정책 개선사항이 무엇인가,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바뀐 규정, 새 규정, 그러니까 질환교원 정책이랄지, 또 서울시 교육청 같으면 명태를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신청하는 기간을 늘렸죠. 이렇게 변경하는 거랄지, 창의 공감 교육과정으로 바뀐 까닭이 무엇이냐, 이런 거랄지, 이렇게 새 규정으로 바뀐 규정, 새 규정은, 새로 만들어진 규정은 무엇이고 바뀐 규정은 무엇인데 왜 그렇게 바뀌고 왜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,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. 경기도를 살펴볼까요? 경기도는 2020년도와 2021년도 걸 살펴보면 경기 교육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. 공존의 중요성, 공존을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중장기적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?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, 그 선거일도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. 토요일도 쉬는데 토요일은 공휴일입니까? 아닙니까? 그러는데 토요일은 공휴일은 아닙니다.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. 그래서 달력에 보면 토요일은 빨간 글자가 아니라 파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달력에는 글자가 색깔이 세 가지예요. 검정 글자, 빨간 글자, 파란 글자. 검정 글자는 근무하는 날, 빨간 글자는 공휴일, 파란 글자는 토요 휴무일,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복직할 때는 반드시 호봉 재획정을 합니다. 호봉 재획정. 휴직은 우리 교원 같으면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휴직을 합니다. 또 경찰 같으면 경찰공무원법에 의해서 휴직을 합니다. 그렇게 휴직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. 그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서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육공무원 뭐 이렇게 다 거기에 맞는 휴직이 있습니다. 그래서 휴직은 교육공무원법을 각 그 직업에 맞게 특별법으로 이렇게 하는데, 복직은 어느 공무원이나 다 똑같습니다. 경찰이든 소방서든 뭐 교원이든 하여튼 어떤 공무원이든지 휴직기간 만료되면 복직하게 돼 있고 휴직사유 소멸되면 복직하게 돼 있어요. 이 두 가지입니다. 그리고 73조의 2와 3이 이겁니다. 73조의 2와 3이. 그래서 휴직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,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휴직을 하게 되지만, 복직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어느 공무원이나 다 똑같이 이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,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2008년 5월 1일 20호봉 자녀 없는데 한 5개월 12일 정도 근무하고 나서 감봉 2월에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면 2008년 5월 1일 날 20호봉인데 같은 해 10월 13일 날 징계 처분을 받아서 감봉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
이 2개월을 징계 처분 기간이라고 합니다. 2개월을 징계 처분 기간이라고 하고, 그 2개월이 지나면 2008년 12월 12일까지겠죠. 날짜가. 2개월. 그게 이제 이 날이 되면 징계 처분 집행 종료가 되겠습니다. 징계 처분 집행 종료일입니다. 그냥 집행을 빼고 징계 처분 종료일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 2008년 12월 12일 날 징계 처분이 종료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 12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12개월 동안 승급 제한 기간이 됩니다. 그러면 그게 1년이니까 날짜로 보면 2009년 12월 12일이 되겠고, 또 이 징계 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만 징계 기록이 말소가 됩니다. 그러면 그동안을 살펴보면 이 감봉 2개월과 승급 제한 기간 12개월을 합치면 14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는 거죠.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두 가지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옮기는 일,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릿속으로 옮기는 일. 설득하는 거죠. 교육이죠, 그러니까. 이게 이제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, 우리 선생님들 하는 일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. 굉장히 힘들죠. 그러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, 말을 잘해야 되고, 감동이 있어야 되고, 그렇습니다. 가장 무서운 사람, 가장 무서운 리더, 가장 무서운 교장, 누굴까요? 무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. 무식한 리더. 이 무식한 리더가 가장 무서운데, 그보다 더 무서운 교장은 무식하면서 신념이 강한 교장이 돼요. 그래서 이 차라리 모르면 차라리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데, 모르는 사람이 부득부득 우기면서 안 된다, 이렇게 해라 하고 할 때처럼 난감한 게 없죠.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 교육과정을 정말 직접 짜보고 직접 운영하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직접 체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기초조사를 해야죠. 그리고 작년도에 교육과정을 운영해봤더니 어떤 것들이 좀 부진하고, 어떤 것들이 미흡하고, 어떤 것들은 안 해도 되겠고,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,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결과 분석을 해가지고 시사점을 하려면은 이 교육과정 1년을 다 지나서 교육과정을 평가를 할 때, 학교 교육과정 평가를 할 때 그것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안 돼요. 실제로 부장님들을 모시고 뭐 1박 2일로 저 어디 밖에 나가서 하룻밤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교육과정 평가회를 한번 해보면 의외로 부장님들이 할 말이 많아요. 그래서 1년 동안 했더니 이런 것들은 안 좋더라,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하는 말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시간을 11시까지만 하고 이제 자자. 그런데도 11시가 뭐예요? 12시, 1시까지 막 이렇게 열렬히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
열렬히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.